중국 경제가 곧 무너진다. 이런 얘기 정말 지겹도록 들어보셨죠?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. 온갖 경고가 쏟아지는데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버티고 있거든요. 도대체 왜 붕괴하지 않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역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유령 붕괴라고 부를 만한 상황부터 좀 보죠. 이게 뭐냐면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말하는 겁니다.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. 가장 먼저 역시 부동산입니다. 수십 년간 중국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엔진이었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엔진이 거의 멈추기 직전이에요. 그 충격이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디플레이션,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건값 싸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? 에이, 절대 아니죠. 이건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뜻이고요.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. 젊은 세대의 절망도 정말 심각합니다. 청년 실업률이 무려 20%에 육박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은이들 5명 중에 1명은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.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폭탄도 있습니다. 바로 지방정부들이 무리하게 빌려 쓴 숨겨진 부채예요. 그 규모가 1조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.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자, 한번 정리해볼까요? 부동산은 흔들리고 물가는 떨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빚은 산더미 같고, 아니 이 정도면 보통 나라는 벌써 무너졌어도 몇 번은 무너졌을 겁니다. 근데 대체 왜 중국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걸까요? 이제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 비밀 열쇠는 바로 금융의 요새에 있습니다. 중국이 외부 충격에 대비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방파제를 쌓아 올렸거든요. 3조 3천억 달러. 이게 바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, 그러니까 달러 자산입니다. 전 세계 1등이죠. 다른 나라들이 외환 위기 한 방에 무너질 때 중국은 이 막대한 달러 방패가 있으니까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걸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방패가 있어요. 이건 바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.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무려 31.7%에 달해요. 이렇게 차곡차곡 모인 막대한 국내 자본이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. 두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. 바로 국가가 경제를 직접 컨트롤하는 시스템입니다. 시장 논리대로라면 망해야 할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이거든요. 근데 중국 정부는 인공호흡기를 꽂아서라도 이걸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좀비 기업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. 말 그대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기업들이죠.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? 정부가 대출을 통해서 억지로 생명줄을 붙잡아두는 겁니다. 생산성보다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죠. 1990년대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. 그때 일본은 민간 은행들이 부실 기업의 돈줄을 딱 끊어버리니까 연쇄도산으로 이어졌거든요. 근데 중국은 달라요. 은행 대부분이 국가 소유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가 저 회사 망하게 두지 마, 계속 돈 대줘 이렇게 명령하면 망해가는 기업에 계속 돈을 수혈하는 겁니다.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. 자,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좀 아슬아슬해 보여도 중국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정말 그 누구도 대체하기 힘든 막강한 제조업의 힘입니다. 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얽힌 공급망은 못 따라올 것이 없고요. 전 세계 수출의 3분의 1%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죠.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거의 1억망입니다. 게다가 요즘엔 그냥 싼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전기차, 배터리, 통신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거대한 공장은 여전히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.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. 중국은 이렇게 단기적인 안정을 얻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제의 역동성을 희생시키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. 중국 정부는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촘촘한 그물을 여러 겹 쳐놨습니다. 첫째, 자본 통제. 돈이 나라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길목을 꽉 막는 거예요. 둘째,
국유은행, 이건 뭐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부 명령대로 움직이는 현금 지급기나 마찬가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모든 거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감시하려는 시스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이 문장이 중국 정부가 가진 힘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만약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정부가 그냥 우리 은행 계좌를 얼음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돈을 빼지도 보내지도 못하게 말이죠. 정말 무서운 힘이죠. 자,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. 중국은 거대한 금융 요새, 국가주도 대출, 강력한 제조업, 그리고 철저한 금융 통제라는 이 네 개의 방어막으로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대가는 명확합니다. 소비는 억제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시장의 활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시간 벌기 전략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?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예측합니다. 하나는 경제가 무너지진 않지만 활력을 잃고 수십 년간 멈춰버리는 일본식 장기 침체의 길. 또 다른 하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골마터지면서 국력이 쇠퇴하는 소련식 몰락의 길입니다. 결국 중국은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어막을 치면서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. 이렇게 번 시간으로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?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일까요? 아니면 그저 피할 수 없는 쇠퇴를 잠시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일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.